자, 국회의 권한과 지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입법에 관한 권한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고요.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의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의결을 거쳤을 때는 반드시 이제 국민투표를 넘어가게 되고 헌법 개정안의 최종 결정권자는 국민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체결하고 온 조약이 있을 때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낸 세금이 잘 쓰여야겠죠. 재정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확정도 하고 1년 지난 뒤에 잘 썼는지 결산 심사까지 다 국회가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세금을 어떻게 거둘지 종목이나 세율 같은 것들도 반드시 법률에 근거한 국회의 권한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법률안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좀 강해요. 법률안을 제출할 때도 정부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각각의 전문성에 맞는 상임위원회에게 법률안을 넘겨주게 되고요. 상임위원회가 먼저 얘가 법률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심의하게 되는 거죠. 심의한 이후에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게 되는데 본회의의 의결을 통과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대통령이 바로 공포해야 됩니다. 단 대통령제의 특권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자, 국회의장이 그래도 이건 반드시 법률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않고 왜냐 이미 거쳤으니까 본회의에 바로 직접 상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조금 더 엄격한 요건을 갖추게 돼요. 그래서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들어가지만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거기 법률안으로서의 시행이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이 있죠. 먼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정기적으로 국정을 감사할 수 있고요. 일방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 공무원의 임명은 행정부가 하는 거지만 반드시 동의를 해야지만 본인의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과정에 인사청문회가 있고요. 고위공직자가 직무수행 중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를 파면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 소추 의결까지는 국회가 하는 거지만 최종적인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국회의 주인은 현대사회의 대의민주정치 이후로 점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국가 권력의 견제기관으로서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국회의 기능이죠.